지난 노출편에서 살펴봤던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모두 노출에 영향을 준다고 배웠는데요. 특히 조리개는 수도꼭지처럼 빛의 양을 조절한다고 배웠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단지 노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데요. 자, 이번에 이 조리개를 완전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조리개란 사람의 눈동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여러 겹의 날로 이루어져 있는 동그란 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밝기에 따라 그 크기를 변환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난 노출편에서 공부한 것처럼 조리개는 정해진 수치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조리개는 다른 말로 F값이라고도 부르며 실제로 지금 이 렌즈를 살펴보시면요. F1.4의 구멍이 가장 크고 F22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구멍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가 가장 크게 열렸을 때의 수치를 최대 개방 조리개라고 부르며 렌즈에 표시된 이 수치가 바로 최대 개방 조리개일 때를 뜻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눈동자가 커지고 또 밝아지면 눈동자가 아주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눈에 비유해보니까 밝고 어두움의 정도에 따라 조리개의 크기가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요. 단지 이런 크기가 노출 외에도 다른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조리개의 구멍이 크고 작아지면 노출 외에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두 사진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진은 50mm 단렌즈로 동일한 초점거리, 같은 장소에서 조리개 수치만 바꿔서 촬영한 것인데요. 그런데 무엇인가 다르죠? 노출이야 셔터 스피드로 인해서 서로 적정 노출이 되었을 테고 단지 조리개 수치만 바꿨을 뿐인데 과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두 사진이 보여주는 배경의 흐릿함 정도가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는 F11로 조리개를 많이 조여서 사용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렌즈의 최대 개방인 F1.4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용하는 조리개 값에 따라 배경의 흐림 정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뒷배경을 흐리게 찍으려면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해서 찍어야 하는구나. 감이 잡히시나요? 사진에서는 이와 같이 배경이 흐릿해지는 정도를 피사계 심도라고 부릅니다. 피사계 심도란 쉽게 말해 초점이 맞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렌즈가 가지고 있는 조리개를 최대 개방의 조리개 값에 가깝게 조절할수록 배경은 점점 흐릿해지는데요. 이를 두고 아웃포커스 혹은 얕은 심도라는 말을 사용하며 특히나 이런 얕은 심도는 지저분한 배경을 정리하고 주제만 부각시켜 촬영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와 반대로 조리개를 조여줄수록 배경은 점점 또렷해지며 펜 포커스 혹은 깊은 심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펜 포커스는 제품 촬영같이 전체적으로 또렷한 화면이 필요할 때 활용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각 단계별로 조리개를 사용해보고 각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심도의 깊이를 직접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들고 계신 카메라와 렌즈로 조리개 수치를 바꿔가면서 저와 같이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처음 조리개의 수치는 F2.8, 차례로 F5.6, F11, F22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조리개를 사용해 촬영해 보면 조리개 F2.8부터 F22까지의 심도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시죠? 심도의 표현은 사진의 입체감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심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개의 수치를 조절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고요. 또 다른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요. 과연 무엇이 더 있을까요? 조리개 이외에도 초점 거리를 통해서 심도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24에서 105mm f4 줌 렌즈를 통해서 조리개 값은 f4로 통일하고 초점 거리만 달리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먼저 24mm일 때의 사진, 그 다음 차례로 50mm, 70mm, 105mm의 사진입니다. 초점거리가 길수록 배경이 더 흐려진 얕은 심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반대로 초점거리가 짧아질수록 심도가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미루어 보아 조리개 수치 이외에 초점거리 또한 심도에 영향을 주며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얕은 심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앞선 예에서는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변하는 심도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리개와 초점거리는 고정한 채 피사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 표현되는 심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피사체와 배경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피사체로 다가가면서 찍어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뒷배경이 더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이로써 피사체와의 거리도 심도에 영향을 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처럼 조리개 하나만 알아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리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18에서 55mm 번들 줌 렌즈를 살펴보니까 최대 개방의 조리개 값이 하나가 아니고 3.5에서 5.6 두 개인데요. 조리개 수치가 하나로 표시된 렌즈와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렌즈는 18mm 광각에서는 최대 개방의 조리개 값을 f3.5를 사용할 수 있지만 55mm의 망원을 사용했을 때는 자동으로 최대 개방의 조리개 값이 5.6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최대 개방에서의 조리개 값이 변하는 줌 렌즈를 가변식 조리개 값을 가진 줌 렌즈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가변식 조리개 줌 렌즈들은 작고 가벼운 설계가 가능하고 생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줌 렌즈들에는 이와 같은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정된 조리개 값을 가지는 줌 렌즈들은 촬영할 수 있는 전 화각에서 동일한 최소 조리개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변식 조리개 줌 렌즈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무척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피와 크기 또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조리개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나요? 단지 노출을 위해서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 이처럼 간단한 조리개의 활용은 사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고 또 실제로도 촬영 중 가장 많이 조작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노출 결정의 또 다른 요소인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헬로우 DSLR 다음 편에서 만나요.